어느 날 갑자기 새가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불길한 징조였을까요? 아니면 삶이 보내온 편지였을까요? 어느 이른 아침이었어요. 아직 해가 다 뜨기 전 저는 혼자 작은 마당 한켠에 앉아 있었어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 시간이 참 좋거든요.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 그 고요한 틈새에 혼자 앉아 있으면 뭔가 아주 오래된 것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어릴 때 기억이 스치기도 하고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눈물이 맺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른 새벽 시간을 참 아껴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작은 날개 소리가 들렸어요. 파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새 한 마리가 방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날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창가 턱에 가만히 앉았어요. 숨을 고르듯이 아니면 뭔가를 기다리듯이 아주 조용한 눈빛으로 그냥 거기 있었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찻잔을 내려놓지도 않고 소리를 내지도 않고 그냥 그 새를 바라봤어요. 잠시 후 옆에 있던 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얼른 향을 피워야 한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얼른 쫓아내야 한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게 무슨 징조냐고 물어봤어요. 누구는 흰새니까 좋은 거라 했고, 누구는 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어요. 그 작은 새 한 마리가 공간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그 모든 웅성거림 속에서 저는 그냥 그 새를 바라봤어요. 그 새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으로 그냥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도 없고 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살아있는 작은 존재가 거기 있었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조용히 물었어요. 왜 저 작고 아무 힘도 없는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걸까?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새가 집안에 들어오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 답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두려움에 빠지는지, 삶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내올 때 우리는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 너머에 사실 어떤 고요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 남아주길 바라면서 천천히 시작할게요. 저는 오래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봤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자신의 운명을 읽으려 했어요. 하늘을 나는 새의 방향, 짐승의 울음소리, 바람이 부는 방향, 구름의 모양, 달의 빛깔까지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어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삶의 불확실함 앞에서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어떻게든 방향을 잡으려는 그 간절함, 저는 그게 참 인간답다고 생각해요. 흰새가 집안에 날아들면 죽음의 징조라고 했어요. 새가 둥지를 틀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새가 집 안에서 죽으면 일주일 내내 마음을 졸였어요.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 했고, 제비가 처마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이 흥한다 했어요. 저는 그런 말들이 틀렸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로 징조를 찾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그걸 참 많이 생각했어요. 수십 년 동안 몸이 좋지 않은 분이 어느 날 흰 새를 보고 놀라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은
새를 보기 전부터 이미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을 마음속에 조용히 품고 있었어요. 병원 가기가 무서워서, 결과가 두려워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는 그 두려움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새는 그냥 그 두려움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을 뿐이에요.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분이 새 한 마리가 들어왔다 나간다는 말을 들으면서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실 새와 상관없이 이미 그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다만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아파서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새는 거울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차마 마주보지 못했던 것들을 비추는 거울. 그러니 새를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새를 통해 우리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새를 쫓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값진 용기요. 저는 그날 그 새가 한동안 창가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날아가는 걸 지켜봤어요. 그 새는 왔어요. 그리고 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는 것 치고 가지 않는 게 있나요? 봄꽃이 피면 아름다워서 다들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그 꽃이 지고 나면 사람들은 아쉬워해요. 왜 벌써 졌냐고,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꽃은 처음부터 지기 위해 피는 거예요. 피는 것과 지는 것이 하나예요. 피는 것을 반기면서 지는 것을 슬퍼하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새가 날아들어요. 그리고 날아가요. 사람이 태어나요. 그리고 떠나요. 모든 것이 그래요. 저는 이것을 두려운 것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이 삶의 가장 정직한 진실이라고 배웠어요. 무상, 무常이라는 말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좀 슬펐어요. 좋은 것도 다 변한다는 말 같아서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도 다 사라진다는 말 같아서요.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됐어요. 무상은 슬픈 게 아니에요. 무상은 자유예요. 모든 것이 변하니까 지금 힘든 것도 변해요. 지금 아픈 것도 변해요. 지금 외로운 것도 변해요. 지금 억울한 것도, 지금 분한 것도, 지금 막막한 것도 다 변해요. 이것이 무상의 위로예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좋은 것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도, 지금 이 따뜻한 순간도 다 변해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밖에 없어요. 흘러가지 않으려고 붙잡으면 오히려 더 빨리 손에서 빠져나가요. 그냥 함께 흘러가면서 그 흐름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지혜예요. 저는 그 지혜를 터득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조금 더 일찍 알아가셨으면 해요. 제가 살면서 오래 기억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어느 겨울이었어요. 날이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 방문 앞에 새 한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아주 작은 새였어요. 아마 추위를 피하다가 힘이 다했던 것 같아요. 깃털이 오므라들어 있고 발이 꼭 쥔 채로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어서 뭔가 의뢰를 치러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나쁜 기운을 쫓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소금을 뿌려야 한다고도 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멀리서 빗자루로 쓸어내라고도 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새를 들어 올렸어요. 작고 차가운 몸이었어요. 무게도 거의 없었어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작은 생명이 이렇게도 가벼울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가벼움이 이상하게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저는 그 새를 품에 안고 마당 한켠에 조심스럽게 묻어줬어요. 작은 흙 위에 향 하나를 피워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잠깐 머물렀어요.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나쁜 기운을 막으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살다 간 작은 생명이었으니까요. 그 어떤 생명이든 품위 있게 떠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작고 아무리 짧은 삶이었어도요. 어쩌면 그 새가 살아간 시간 동안 느꼈던 바람의 감촉, 날개를 펼쳤을 때의 그 자유, 작은 둥지에서 보냈던 따뜻한 밤들, 그 모든 것이 그 새에게는 충분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새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작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작다는 걸 아는 것이 오히려 겸허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겸허함이 있는 곳에 진짜 평화가 와요.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두려워해요. 잃을 게 많으니까요. 자신이 작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오히려 조용해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삶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왜 올빼미나 부엉이는 불길한 새로 여겨지는 걸까요? 그 새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 새들은 자신이 그런 울음소리를 가지고 태어난 걸 몰라요. 그 새들은 자신이 어둠 속에 나는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낮에 나는 새들이 아름답다고 칭찬받는 동안 밤에 나는 그 새들은 그냥 자기 시간에 자기 방식으로 조용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니까 그 새들이 징조가 됐어요. 나쁜 것이 됐어요. 저는 이게 새 이야기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선택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밀려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안에 무언가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불길한 새였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원망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억울함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몰라요. 왜 나는 저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쁜 역할이 된 건가 하고 오랫동안 혼자 가슴앓이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 아픔이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오늘 잠깐 그 기억을 꺼내어 다르게 바라봐 주셨으면 해요.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 그때 그 상황이 아직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 사람이 준비가 됐을 때 그 사람은 어쩌면 이미 당신 곁을 떠난 뒤였겠지만 그때쯤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을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새가 날아든 뒤로 한동안 이 생각을 품고 살았어요. 삶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낼 때 우리는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새 한 마리, 예상치 못한 사람의 방문, 갑작스러운 병, 오래된 관계의 끝, 이루지 못한 꿈, 뜻밖의 실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먼저 따져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점집을 가보고 부적을 사고 기도를 해요. 이게 좋은 건지 확인을 받아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삶이 보내는 것들에는 처음부터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것이 좋아지는 것도 나빠지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떤 분이 오래 다니던 직장을 잃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괜찮은 척을 했지만 밤마다 혼자 울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것이었어요. 대단한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손으로 만든 물건을 파는 작은 일이었어요. 그분은 나중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나답게 살고 있는 것 같다고요. 어떤 분은 오래된 관계가 끝났어요. 그 아픔은 정말 컸어요. 몇 년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픔이 지나고 나서 그분은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아져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 관계가 자신을 조금씩 지우고 있었어요. 그 끝이 사실은 되찾음의 시작이었어요. 삶은 우리에게 징조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삶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우리가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위협으로 읽혀요. 하지만 고요한 마음으로 읽으면 그건 초대장이에요. 더 깊이 살아보라는 초대장이요. 더 깊이 살아보라는 초대장이요. 아직 네가 보지 못한 네 안에 무언가를 한번 발견해 보라는 초대장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가 날아들 때 쫓아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냥 한번 앉아서 그 새를 바라봐 보세요. 왜 지금 이것이 내 삶에 날아들었을까?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고요히 품고 있으면 새는 조용히 답을 줘요. 새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답을 줘요. 저는 그것이 진짜 풍수라고 생각해요. 풍수는 집안의 가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풍수는 바람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풍수는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 안에서 어떻게 고요하게 서 있을 것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강물이 흐를 때 그 강물을 막으려 하면 홍수가 나요. 하지만 그 흐름을 따라 함께 움직이면 아주 먼 곳까지 갈 수 있어요. 그 고요함이 있는 자리에 복이 와요. 그 고요함이 있는 자리에 좋은 인연이 모여요. 그 고요함이 있는 자리에 건강이 깃들어요. 이건 제가 수십 년 동안 직접 살아오면서 몸으로 배운 것이에요. 책에서 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너무 멀리 밀어두고 살아요. 새가 집안에서 죽으면 불길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죽음이 내 가까이에 왔다는 느낌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죽음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내 삶에 죽음을 불러들이지 않고 싶어서요.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았어요. 죽음이 없으면 삶이 소중할까요? 봄꽃이 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피어 있다면 우리는 그 꽃을 그렇게 아름답다고 느낄까요? 모든 순간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길까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빛나요.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소중해요. 저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인간이니까요. 두렵기도 하고 아직 못다한 것들이 많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려 해요. 죽음은 삶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이 완성되는 것이라고요. 잘 살았다면 잘 마무리될 거예요. 오늘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는지가 그 마무리를 만들어요. 그러니 집안에 새가 죽어 있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지, 오늘 내가 감사했는지, 오늘 내가 나답게 살았는지를 돌아봐 주세요. 그게 진짜 나쁜 기운을 막는 방법이에요. 부적보다, 소금보다, 어떤 의뢰보다 더 강한 방법이에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 아침을 떠올려요. 작은 마당,
아직 차가운 이른 아침 공기, 두 손에 쥔 따뜻한 찻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창가에 앉아있던 그 작은 새. 그 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날아갔어요. 흔적도 없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마음이 참 고요해졌어요. 그래요. 이게 삶이구나. 오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어요.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어요. 피는 것이 있고 지는 것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채워지는 것이 있고 비워지는 것이 있어요. 바람 피는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징조가 아니라 그냥 삶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것이 머무는 동안 고운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것이 떠오르셨나요? 어쩌면 오래전에 받은 상처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요즘 마음 한켠에서 자꾸 걱정되는 그 일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미 알고 있지만 차마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현실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오래전에 포기한 꿈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직 화해하지 못한 누군가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품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다들 뭔가를 품고 뭔가를 두려워하고 뭔가를 아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조용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두려운 것을 딱 한 번만 고요하게 바라봐 주세요. 쫓아내려 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있구나 하고 바라봐 주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 내가 이걸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게 보기 싫어서 계속 외면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게 그게 조금씩 작아져요. 두려움이 힘을 잃어요. 빛을 받으면 그림자가 옅어지듯이요. 그것이 제가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살면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알게 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새는 날아왔다가 날아가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 새가 머무는 동안 우리가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는가예요.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징조가 돼요. 고요함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편지가 돼요. 감사함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선물이 돼요. 같은 새예요. 같은 삶이에요. 달라지는 건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도 그 이른 아침의 고요함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요. 그 작은 새가 아무 말 없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날아가던 그 순간을요. 그 순간이 저에게 뭔가를 가르쳐 줬어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요. 그냥 살아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왔다가 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구나. 그게 그냥 삶이구나. 오늘 하루도 삶이 여러분에게 보낸 것들을 한번 조용히 들여다봐 주세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라도 거기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담겨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여러분도 조금씩 그것을 믿게 되시길 바라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해요. 제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혼자 조용히 품어왔던 것들을 이렇게 꺼내어 나눌 수 있다는 게 저에게도 큰 위안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안 계셨다면 저는 그것들을 그냥 혼자 삭히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 있어 주셔서 저도 감사해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삶에 대해
마음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 고요하고 충만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함께 이야기 나눠가고 싶어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 느꼈던 것들을 함께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라도 심었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들 무엇이든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함께 나눠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 언제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생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왔어요. 인생이 잘 풀리는 분들도 만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발견한 차이는 딱 하나였어요. 잘 살아가시는 분들은 삶이 보내온 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새가 날아들면 날아들었구나 했고, 새가 날아가면 날아갔구나 했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했고, 해가 뜨면 해가 뜨는구나 했어요. 그 단순함 속에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었어요. 반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내 편인지 내 적인지, 이게 나를 위한 건지, 나를 해치는 건지 쉼없이 따지고 분석했어요. 그 분석이 지침이 된 게 아니라 그 분석이 그분들을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삶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삶은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늘 하루 감사한 것 하나, 오늘 하루 따뜻했던 것 하나, 오늘 하루 웃었던 순간 하나를 기억하는 것이 그 어떤 부적보다, 그 어떤 의뢰보다 강한 삶의 힘이에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새가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불길한 징조였을까요? 아니면 삶이 보내온 편지였을까요? 어느 이른 아침이었어요. 아직 해가 다 뜨기 전 저는 혼자 작은 마당 한켠에 앉아 있었어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 시간이 참 좋거든요.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 그 고요한 틈새에 혼자 앉아 있으면 뭔가 아주 오래된 것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어릴 때 기억이 스치기도 하고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눈물이 맺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른 새벽 시간을 참 아껴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작은 날개 소리가 들렸어요. 파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새 한 마리가 방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날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창가 턱에 가만히 앉았어요. 숨을 고르듯이 아니면 뭔가를 기다리듯이 아주 조용한 눈빛으로 그냥 거기 있었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찻잔을 내려놓지도 않고 소리를 내지도 않고 그냥 그 새를 바라봤어요. 잠시 후 옆에 있던 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얼른 향을 피워야 한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얼른 쫓아내야 한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게 무슨 징조냐고 물어봤어요. 누구는 흰새니까 좋은 거라 했고 누구는 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어요. 그 작은 새 한 마리가 공간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그 모든 웅성거림 속에서 저는 그냥 그 새를 바라봤어요. 그 새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으로 그냥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도 없고 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살아있는 작은 존재가 거기 있었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조용히 물었어요. 왜 저 작고 아무 힘도 없는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걸까?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해가 집안에 들어오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 답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두려움에 빠지는지, 삶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내올 때 우리는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 너머에 사실 어떤 고요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 남아주길 바라면서 천천히 시작할게요. 저는 오래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봤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자신의 운명을 읽으려 했어요. 하늘을 나는 새의 방향, 짐승의 울음소리, 바람이 부는 방향, 구름의 모양, 달의 빛깔까지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어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삶의 불확실함 앞에서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어떻게든 방향을 잡으려는 그 간절함, 저는 그게 참 인간답다고 생각해요. 흰새가 집안에 날아들면 죽음의 징조라고 했어요. 새가 둥지를 틀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새가 집안에서 죽으면 일주일 내내 마음을 졸였어요.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 했고, 제비가 처마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이 흥한다 했어요. 저는 그런 말들이 틀렸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로 징조를 찾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무언가의 이름을 붙이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그걸 참 많이 생각했어요. 수십 년 동안 몸이 좋지 않은 분이 어느 날 흰 새를 보고 놀라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은 새를 보기 전부터 이미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을 마음속에 조용히 품고 있었어요. 병원 가기가 무서워서, 결과가 두려워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는 그 두려움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새는 그냥 그 두려움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을 뿐이에요.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분이 새 한 마리가 들어왔다 나간다는 말을 들으면서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실 새와 상관없이 이미 그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다만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아파서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새는 거울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차마 마주보지 못했던 것들을 비추는 거울. 그러니 새를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새를 통해 우리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새를 쫓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값진 용기요. 저는 그날 그 새가 한동안 창가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날아가는 걸 지켜봤어요. 그 새는 왔어요. 그리고 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는 것 치고 가지 않는 게 있나요? 봄꽃이 피면 아름다워서 다들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그 꽃이 지고 나면 사람들은 아쉬워해요. 왜 벌써 졌냐고,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꽃은 처음부터 지기 위해 피는 거예요. 피는 것과 지는 것이 하나예요. 피는 것을 반기면서 지는 것을 슬퍼하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새가 날아들어요. 그리고 날아가요. 사람이 태어나요. 그리고 떠나요. 모든 것이 그래요. 저는 이것을 두려운 것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이 삶의 가장 정직한 진실이라고 배웠어요. 무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좀 슬펐어요. 좋은 것도 다 변한다는 말 같아서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도 다 사라진다는 말 같아서요.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됐어요. 무상은 슬픈 게 아니에요. 무상은 자유예요. 모든 것이 변하니까 지금 힘든 것도 변해요. 지금 아픈 것도 변해요. 지금 외로운 것도 변해요. 지금 억울한 것도, 지금 분한 것도, 지금 막막한 것도 다 변해요. 이것이 무상의 위로예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좋은 것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도, 지금 이 따뜻한 순간도 다 변해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밖에 없어요. 흘러가지 않으려고 붙잡으면 오히려 더 빨리 손에서 빠져나가요. 그냥 함께 흘러가면서 그 흐름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지혜예요. 저는 그 지혜를 터득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조금 더 일찍 알아가셨으면 해요. 제가 살면서 오래 기억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어느 겨울이었어요. 날이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 방문 앞에 새 한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아주 작은 새였어요. 아마 추위를 피하다가 힘이 다했던 것 같아요. 깃털이 오므라들어 있고 발이 꼭 쥔 채로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어서 뭔가 의뢰를 치러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나쁜 기운을 쫓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소금을 뿌려야 한다고도 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멀리서 빗자루로 쓸어내라고도 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새를 들어 올렸어요. 작고 차가운 몸이었어요. 무게도 거의 없었어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작은 생명이 이렇게도 가벼울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가벼움이 이상하게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저는 그 새를 품에 안고 마당 한켠에 조심스럽게 묻어줬어요. 작은 흙 위에 향 하나를 피워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잠깐 머물렀어요.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나쁜 기운을 막으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살다 간 작은 생명이었으니까요. 그 어떤 생명이든 품위 있게 떠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작고 아무리 짧은 삶이었어도요. 어쩌면 그 새가 살아간 시간 동안 느꼈던 바람의 감촉, 날개를 펼쳤을 때의 그 자유, 작은 둥지에서 보냈던 따뜻한 밤들, 그 모든 것이 그 새에게는 충분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새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작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작다는 걸 아는 것이 오히려 겸허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겸허함이 있는 곳에 진짜 평화가 와요.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두려워해요. 잃을 게 많으니까요. 자신이 작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오히려 조용해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삶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왜 올빼미나 부엉이는 불길한 새로 여겨지는 걸까요? 그 새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 새들은 자신이 그런 울음소리를 가지고 태어난 걸 몰라요. 그 새들은 자신이 어둠 속에 나는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낮에 나는 새들이 아름답다고 칭찬받는 동안 밤에 나는 그 새들은 그냥 자기 시간에 자기 방식으로 조용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니까 그 새들이 징조가 됐어요. 나쁜 것이 됐어요. 저는 이게 새 이야기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선택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밀려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안에 무언가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불길한 새였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원망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억울함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몰라요. 왜 나는 저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쁜 역할이 된 건가 하고 오랫동안 혼자 가슴앓이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 아픔이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오늘 잠깐 그 기억을 꺼내어 다르게 바라봐 주셨으면 해요.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 그때 그 상황이 아직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 사람이 준비가 됐을 때 그 사람은 어쩌면 이미 당신 곁을 떠난 뒤였겠지만 그때쯤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을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새가 날아든 뒤로 한동안 이 생각을 품고 살았어요. 삶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낼 때 우리는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새 한 마리, 예상치 못한 사람의 방문, 갑작스러운 병, 오래된 관계의 끝, 이루지 못한 꿈, 뜻밖의 실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먼저 따져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점집을 가보고 부적을 사고 기도를 해요. 이게 좋은 건지 확인을 받아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삶이 보내는 것들에는 처음부터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것이 좋아지는 것도 나빠지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떤 분이 오래 다니던 직장을 잃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괜찮은 척을 했지만 밤마다 혼자 울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것이었어요. 대단한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손으로 만든 물건을 파는 작은 일이었어요. 그분은 나중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나답게 살고 있는 것 같다고요. 어떤 분은 오래된 관계가 끝났어요. 그 아픔은 정말 컸어요. 몇 년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픔이 지나고 나서 그분은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아져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 관계가 자신을 조금씩 지우고 있었어요. 그 끝이 사실은 되찾음의 시작이었어요. 삶은 우리에게 징조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삶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우리가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위협으로 읽혀요. 하지만 고요한 마음으로 읽으면 그건 초대장이에요. 더 깊이 살아보라는 초대장이에요. 아직 네가 보지 못한 네 안에 무언가를 한번 발견해 보라는 초대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가 날아들 때 쫓아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냥 한번 앉아서 그 새를 바라봐 보세요. 왜 지금 이것이 내 삶에 날아들었을까?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고요히 품고 있으면 새는 조용히 답을 줘요. 새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답을 줘요. 저는 그것이 진짜 풍수라고 생각해요. 풍수는 집안의 가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풍수는 바람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풍수는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 안에서 어떻게 고요하게 서 있을 것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강물이 흐를 때 그 강물을 막으려 하면
홍수가 나요. 하지만 그 흐름을 따라 함께 움직이면 아주 먼 곳까지 갈 수 있어요. 그 고요함이 있는 자리에 복이 와요. 그 고요함이 있는 자리에 좋은 인연이 모여요. 그 고요함이 있는 자리에 건강이 깃들어요. 이건 제가 수십 년 동안 직접 살아오면서 몸으로 배운 것이에요. 책에서 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너무 멀리 밀어두고 살아요. 새가 집안에서 죽으면 불길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죽음이 내 가까이에 왔다는 느낌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죽음을 보고 싶지 않아서요. 내 삶에 죽음을 불러들이지 않고 싶어서요.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았어요. 죽음이 없으면 삶이 소중할까요? 봄꽃이 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피어 있다면, 우리는 그 꽃을 그렇게 아름답다고 느낄까요? 모든 순간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길까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빛나요.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소중해요. 저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인간이니까요. 두렵기도 하고, 아직 못다한 것들이 많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려 해요. 죽음은 삶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이 완성되는 것이라고요. 잘 살았다면 잘 마무리될 거예요. 오늘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는지가 그 마무리를 만들어요. 그러니 집안에 새가 죽어 있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지, 오늘 내가 감사했는지, 오늘 내가 나답게 살았는지를 돌아봐 주세요. 그게 진짜 나쁜 기운을 막는 방법이에요. 부적보다, 소금보다, 어떤 의뢰보다 더 강한 방법이에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 아침을 떠올려요. 작은 마당, 아직 차가운 이른 아침 공기, 두 손에 쥔 따뜻한 찻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창가에 앉아있던 그 작은 새. 그 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날아갔어요. 흔적도 없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마음이 참 고요해졌어요. 그래요. 이게 삶이구나. 오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어요.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어요. 피는 것이 있고 지는 것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채워지는 것이 있고 비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징조가 아니라 그냥 삶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것이 머무는 동안 고운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것이 떠오르셨나요? 어쩌면 오래전에 받은 상처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요즘 마음 한켠에서 자꾸 걱정되는 그 일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미 알고 있지만 차마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현실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오래전에 포기한 꿈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직 화해하지 못한 누군가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품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다들 뭔가를 품고, 뭔가를 두려워하고, 뭔가를 아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조용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두려운 것을 딱 한 번만 고요하게 바라봐 주세요. 쫓아내려 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있구나 하고 바라봐 주세요. 이름을 불러 주세요. 아, 내가 이걸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게 보기 싫어서 계속 외면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게 그게 조금씩 작아져요. 두려움이 힘을 잃어요. 빛을 받으면 그림자가 옅어지듯이요. 그것이 제가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살면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알게 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새는 날아왔다가 날아가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 새가 머무는 동안 우리가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는가예요.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징조가 돼요. 고요함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편지가 돼요. 감사함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선물이 돼요. 같은 새예요. 같은 삶이에요. 달라지는 건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도 그 이른 아침의 고요함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요. 그 작은 새가 아무 말 없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날아가던 그 순간을요. 그 순간이 저에게 뭔가를 가르쳐 줬어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요. 그냥 살아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왔다가 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구나. 그게 그냥 삶이구나. 오늘 하루도 삶이 여러분에게 보낸 것들을 한번 조용히 들여다봐 주세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라도 거기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담겨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여러분도 조금씩 그것을 믿게 되시길 바라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해요. 제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혼자 조용히 품어왔던 것들을 이렇게 꺼내어 나눌 수 있다는 게 저에게도 큰 위안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안 계셨다면 저는 그것들을 그냥 혼자 삭히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 있어 주셔서 저도 감사해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삶에 대해, 마음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 고요하고 충만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함께 이야기 나눠가고 싶어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 느꼈던 것들을 함께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라도 심었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들 무엇이든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함께 나눠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 언제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생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왔어요. 인생이 잘 풀리는 분들도 만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발견한 차이는 딱 하나였어요. 잘 살아가시는 분들은 삶이 보내온 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새가 날아들면 날아들었구나 했고, 새가 날아가면 날아갔구나 했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했고, 해가 뜨면 해가 뜨는구나 했어요. 그 단순함 속에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었어요. 반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내 편인지 내 적인지, 이게 나를 위한 건지 나를 해치는 건지 쉼없이 따지고 분석했어요. 그 분석이 지침이 된 게 아니라 그 분석이 그분들을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삶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삶은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늘 하루 감사한 것 하나, 오늘 하루
따뜻했던 것 하나, 오늘 하루 웃었던 순간 하나를 기억하는 것이 그 어떤 부적보다, 그 어떤 의뢰보다 강한 삶의 힘이에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